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도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인터넷 상태가 매우 안 좋아가지고 정말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식이 일주일에 4.7만 비트코인이 순유출이 됐다라는 소식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물량이 매우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 현상 2020년 3월달 기준 잊을 수가 없죠. 이때 그 질병 사태로 팬데믹 선언이 나오면서 그게 모든 자산이 다 밀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점에 있는 이 가격이 11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요새 약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또 이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하락의 CME 선물갭을 메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거의 비트코인이 등락폭이 엄청나게 심해졌고,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 또한 도미넌스 또한 70에서 68 정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세 기반용으로 보면은 72에서 74 사이, 아무리 올라와도 76 부분에 있어서 거의 그게 끝물이니까, 오히려 이번 패턴에서 제대로 잘 노리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었을까요? 당연히 이번에 도미넌스 많이 올라왔으니까 알트 잠깐 탔다가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또 넘어가는 형태로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비트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번 도미넌스에 무너졌을 때 알트 잠깐 탔다가 그 수익분을 비트가 좀 조정해 왔었을 때 역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이게 투트랙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이번에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왔으니 한 템포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다. 아마 2월, 3월 달은 조금 많이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더 채굴자 수수료 수익이 블록 보상의 3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채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인기이고, 오히려 비트코인의 해시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 레이트가 조금씩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더의 가스비도 상당히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일본의 증권형 토큰 협회를 가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핀테크 쪽에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네이버와도 연합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있어서 소프트뱅크가 이쪽에도 아무래도 차세대 핀테크 먹거리가 좀 있을 것 같으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의 창시자가 퀀텀의 8코인 해시레이트를 추가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요새 얘네 사업 구상과 너무 핀트가 좀 많이 어긋난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서든 퀀텀을 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요. 그리고 반감기 일정은 저번에도 공유를 드렸어요. 커뮤니티에 딱 올려놨으니 컴퓨터를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9월 3일이니까 못해도 여름 사이에는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때 얼마만큼 비트코인 시장이 안정세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소식이 또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단기 급등 시총 미 3대 방산 업체를 제꼈다 라고 해서 요새 비트코인이 테슬라를 곧 제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더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FRI 프로젝트 스테비아 영차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 대만 TSMC를 제꼈다. 세계 9위 자산의 반열에 올라왔다 라는 내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올려놨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부분, 중국은 구글을 안 쓰니까요. 그 제껴두고요. 보게 되면은 다 인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 약 1431억 부분 임명에서 임명으로 갔다 라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의 상승폭 확대 IBM을 추월을 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4분기 비트코인 수익률 169%, 2017년도 4분기 이후 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테 지난주 선물도 97% 증가를 했고요. 알렉스 크루거가 주요국 중앙은행 주요 비축 자산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고, 이분은 이제 친화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은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의 주장은 뭐냐? 지난 10년간 연평균 주요국 중앙은행 금 수요는 234억 달러 규모이다. 5년 후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 수요가 5%까지 증가를 한다면 12억 달러 매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할 것이다. 그래서 근거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금이 이 정도니까 금에 비슷하게 만약에 가져갈 거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마 성장해주지 않겠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테더가 지난 새벽 트론 네트워크에서 8억 테더를 찍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중대형 뭐 사요? 중대형 뭐 삽니까? 자꾸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테더에서 찍어내는 코인은 그래도 중대형 코인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죽어도 중대형 또는 중형에 거의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하면 찍어내는 쪽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찍어내는 거. 아니면 WBTC 쪽이나 디파이 쪽 관련된 코인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랩핑 쪽 위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체인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프에 대한 개인적인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추론입니다. 국가통화, 직매매 거래소 이점에 따른 보따리 효과이다 라고 해서 한국 거래소는 준 메이저 이상급 코인들의 대부분 원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방권 거래보다는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안정적인 편으로 증가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김프가 올라온 거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지금의 김프와 현재의 김프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요 1번은 좀 안 맞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외국에 출장을 오면서 VPN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중국 매체 쪽은 거의 한국계 거래소 사용이 힘들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영업 전략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게 되면 상기 1항의 내용에 활용하기 위한 거래소의 영업 전략으로 자전거래를 많이 돌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FATF 3월달에 가까우면 이제 실사 시점이 도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3개월 이내 정도에서 그렇게 풍차 돌리기를 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다 땡처리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법적인 뭐 절차나 그런 부분도 보게 되면 연단위로 끊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환율 대비 지금 달러가 거의 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원화 쪽으로 좀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층이 좀 있지 않겠냐. 이거는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왜 한국인은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알트에 물리게 되는가? 뭐 비썸, 비트코인원, 뭐 코비 다 알트코인 비중이 매우 높은데요. 아직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 기준으로도 아직도 많아요. 일단은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심리적인 요인이 좀 끼쳤습니다. 야, 3천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주식을 했던 사람이 와도 한 개를 사려고 하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올라봐요. 뭐 얼마나 오르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비싸면 손이 안 가요. 예.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주식 수를 확 늘려놓고 삼성전자처럼 원래 막 확 늘려놓고 5만 원짜리면 또 많이 사죠. 그래서 개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삼성전자도 주식 수를 좀 많이 늘려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개미가 좀 많이 들어왔듯이 이번에도 그 시점이 좀 많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이분의 주장은 말 그대로 저와 같은 생각인데 심리 부분이 좀 크다. 그러니까 너무 싸 보이니까
더 갈 수 있고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3천만 원까지 올랐으니 내게 100원이면 3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레인지 범위가 커 보이니까 이 내려가는 폭보다는 이 폭이 더 커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시총도 안 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 7%일 때 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7% 넘게 좀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인들이 거의 많이 합니다. 근데 뒤늦게 들어왔던 코리니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이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극히 까다롭고 귀찮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김프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 대신 중국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보고 다른 외국인 쪽으로 좀 들어왔구나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인출하는 부분도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과연 코인 이동 형태에 따른 시점으로 좀 챙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트의 개수를 뺏기지 않고 BTC 마켓을 이용할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왜냐? 이제 더 제도권에 가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에서 돈 뽑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볼드가 2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고 판테라, 코인베이스까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쪽 코인베이스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답은 있죠. 네, 그만큼 판을 더 많이 키워서 시장을 더욱더 활성시키고 대출을 하면은 더 많은 통화량을 거의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코인에 더 많은 자금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유지시키기 위한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플랫폼 볼드가 나왔으니까 이 볼드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많이 변화가 갈 것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단기적인 내용은 OTC, 법정 암호화폐 주문장, 체크 신용카드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내용 조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요. 2021년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 예측은 ETF, 그러니까 이더가 선물이 됐는데 그럼 비트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는 ETF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번에도 선물 나오면서 제가 ETF가 되려고 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되는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의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전을 할 것이고 이더리움은 전고점에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1000억 달러 이상을 증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달러의 이 약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좀 클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경제 폭망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겠죠.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요거는 나중에 녹화 방송 하나 찍어놨고 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으면 그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뽑은 2021년도 세계 7대 이슈는 질병, 그리고 바이드노믹스, 그리고 중국의 성장, 글로벌 패권 경제, 유럽의 불균형, 글로벌 경기 회복,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기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친환경 쪽하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빠졌는데 8번 아시아 쪽에 이번에 춘절 부분에 대한 질병 확대가 어느 정도에서 멈출 것이냐. 그게 아마 이번 시장의 영향을 꽤 줄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이동이 이번 질병 부분에 있어서 이때까지 잘 방어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발사지는 코인베이스다. OTC 거래 목적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들이 계속 거래소 바깥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건 단기적인 상승 신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품귀 현상을 시사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NFT 예술품 거래소 820만 달러 돌파, 그리고 3년 만에 1000달러 선 회복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코인들도 조금씩 지나게 되면 다 회복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 패치값 서비스 자포가 미국 서비스 종료를 했고요. 모든 암호화 패치 개인 지갑 들여다보는 트럼프 정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옛날 때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상 적용이 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물어보신 분들 구독자분이 있어갖고 그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인 지갑은요 다 적용시킨다고 해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스위스나 이렇게 돈을 감싸주고 이렇게 꼼치는 거를 좀 해주려고 하는 버뮤다 제도나 이런 쪽 동네가 왜 지갑을 개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CBDC 안 받고 왜 다른 쪽으로 자체 CBDC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지갑의 KYC AML을 거의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이제 구축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2019년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블랙머니에 대한 돈이 중국 쪽이 CBDC를 제일 빨리 할 것이니까 순번은 중국 쪽에 대한 블랙머니 돈이 이동을 할 것이다에 대한 주장치 근거는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젠 가까워졌으니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 자료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11년 자료인데 이번에 또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그러면 조세피난처 부분이 요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쪽은 뭘 하겠습니까? 지갑을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그쪽으로 꼼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짜 수수료가 적고 그리고 자산으로도 인정이 됐고 그리고 하나 더가 뭡니까? 당장 이체하기에도 가장 시간이 저렴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가장 손쉽게 이동하기 편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고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는 이거 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 형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답은 나와져 있겠죠. 그리고 점차 이쪽에 있는 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돈은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타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이번에 CBDC를 하면서 엄청나게 모니터링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블랙머니 돈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해서는 억제를 해서 그 돈을 찾아서 어쩌면 국가를 위해서 쓰게끔 하기 위한 전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또 반대 세력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나머지 이 돈 정도는 최대한 거의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냥 보관용 용도로 거의 쓸 거예요. 이 돈이 마이너스가 됐던 뭐 했던 간에 이 돈은 그냥 내가 보관용 거의 쓰지 않을 돈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스타트는 중국 먼저,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주 핫 이슈 부분이 뭐가 또 있는지 일정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취미생활방이라고 블로그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진리카 부분이 어나운스 예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멜론이 1월 10일 날 메인넷, 그리고 리플이 1월 8일, 비트스탬프 1월 13일, 바이낸스 1월 19일,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 거래 예금 정지, 코인베이스 리플 거래 정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웬만하면은 이렇게 안 좋은 형태에 있는 악재가 있어서 이게 저렴하니까 이거 들어가겠지. 아마 오히려 수익을 못 낼 수 있어요. 돈 묶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 없는 게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발목을 잡지 않으니까 제발 우리 좀 융통성 있게 합시다. 그리고 쭉쭉쭉 넘겨서 블록스택이 메인넷이 14일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1월 23일날 추정된 소프트포크 예정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요 버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 사양의 모든 트랜잭션이 보이는 방식을 균일하게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는 인명을 강화하는 기술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은 검은 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런 조세 피난처의 쪽도 지갑을 이미 완성을 해놨다. 그것도 언제 2019년도 말 정도 때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프라이버시가 CBDC는 완벽하게 풀공개인데 이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너무 프라이버시가 없으니 사회가 너무 깨끗해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바람을 펴서 모텔에 갔다. 근데 TXID 주소가 찍혔다. 근데 그 해당에 있는 뭐 연인이 뭐 약간 이런 쪽의 지갑을 좀 활용할 줄 안다. 라고 하면 그날로 박살이 나겠죠. 뭐 이렇게 예시를 드려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다드, 월드체인, 트루체인 25일부터 29일까지 연장, 해제, 거래 지원 종료 공지 일정이 떴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버지 1월 26일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1월 아이콘 P라고 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유심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더리움 선물, 오히려 선물이니까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때까지 제가 항상 저는 메모하고 기록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보게 되면 역대 선물 거래가 오픈했었을 때 항상 아래로 갔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추세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니 웬만하면 현금을 좀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플 2월 22일 드디어 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더 줄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때부터 저 현상, 뭐 코베나 바이낸스 빠지면 거래량 더 많이 줄 텐데 줄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등락폭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위로 막 엄청 갔다고 해서 막 혹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